자, 봐봐. 그러니까 사림이 화를 입은 사건이 총 4번이라고 했잖아. 4번. 자, 근데 결국에는 훈구가 이겨, 사림이 이길까? 사림이 이겨. 그러면은 궁금하잖아. 사림이 4번이나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마지막엔 최종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거는 바로 향촌, 그러니까 지방에서 계속 세력을 키워 나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서원이랑 향약이라는 게 있어서 기반이 아주 탄탄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학교라는 거거든. 학교. 서원에서 하는 일은 봐봐. 첫 번째는 덕망 높은 유학자를 제사 지낸다. 그리고 성리학을 연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 양반의 자제를 교육한다.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죽어도 계속 과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든 거죠. 이 서원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라 지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 그러니까 사액서원, 최초의 사액서원이라고 돼 있지. 사액서원이라는 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서원. 그러니까 왕이 직접 서원에 이름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서원이 늘어나게 돼. 자, 이 서원, 그러니까 특히 사익서원, 국가에서 서원으로 인정을 받으면 토지, 노비, 서적 등을 주고 세금을 면제를 받아요. 엄청나게 혜택을 받아. 그래서 사림들은 이 서원을 바탕으로 지방의 유교 사상을 보급을 하고 정치에 대한 여론을 모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오케이? 여기 성리학 이념을 널리 보급하고 정치에 대한 여론을 모으며 세력을 키웠다. 그리고 이 향약이라는 건 향촌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향촌 자치 규약, 그러니까 약속을 향약이라고 해. 그러니까 중국에 있었던 게 한국으로 들어온 건데 특히 우리 실정에 맞는 향약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상도 주고 벌도 주면서. 그래서 그 지역마다 향약이라는 게 있었다. 자, 이 향약을 보면요.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잘못된 것은 규제한다. 예의 바른 평속을 한다. 서로 돕는다. 바르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잘못이고 방자하게 노는 거 잘못, 예의 없는 거 잘못, 성실하지 않은 거 잘못, 재물을 낭비하는 거 잘못이다. 어때? 진짜 사는데 기본적인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면서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지방을 장악한 살인들이 선조 이후가 되면 결국에는 중앙에서도 훈군 없고 이제 살인밖에 안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보면 봐봐. 향촌에서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운 살인이 선조 때 이르면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얘네는 공론은 합의된 의견,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 지금으로 따지면 여론인 거고, 즉 합의된 의견을 공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공론을 만들고 왕은 무조건 이 공론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막 상수를 올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때부터 나타내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살인들도 결국에는 싸우게 되거든. 싸우게 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싸우냐면 훈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케이? 훈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문제는 훈구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훈구를 다 배척하자. 그러니까 훈구 별로, 훈구 싫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훈구를 포용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두 파당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로 무슨 문제?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이제 갈등이 되는 거야. 원인 두 가지 뭐라고요? 훈구를 처리하는 문제랑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는 거지. 이 이조전랑이 뭐냐? 이조전랑은 그 직급은 낮아. 근데
하그가 관리들을 심사하고 추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쩌는 건 자기 후원자를 추천할 수 있어. 하그 관리와 3사의 관리를 심사하고 추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관직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여기 위에 훈구를 배척하자는 애들은 주로 나이가 많을까 적을까? 나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도 급진적인 거잖아. 사실 배척을 하자는 게. 그래서 여기가 약간 젊은 사람들. 그래서 신진살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고, 여기는 약간 기성살인, 그러니까 기성세대에서 좀 나이가 든 애들이었거든. 나이가 든 애들이었어. 그래서 처음에 이조전랑이 일종이었는데 서로 얘는 안 돼요, 쟤는 안 돼요 하다가 싸우다가 나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김효원이 대표 주자였고 여기는 심의겸이 대표 주자였거든. 근데 이 김효원은 동쪽에 살아서 이쪽은 동인이고 심의겸은 좀 걔보단 서쪽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를 서인이다. 그래서 이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걸 바로 붕당이라 그래. 서로 당이 나눴다 해서 붕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이 동인들은 이황과 조식을 따랐고 지역은 영남 지역이었어. 영남이란 거 어디죠? 완전 기본인데 여기는 경상도다 라는 거고 서인은 이와 성원,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랑 충청 지역의 사람들이었다. 원래 얘네는 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상호 비판과 견제하면서 그 효과적으로 정치를 이끌던 게 바로 그 붕당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동인도 뭐 서인과 북인으로 나뉜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서부터 좀 헷갈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앞쪽에 있는 사림의 계보들을 보면 그러니까 필기를 잘해 얘들아 헷갈리니까 여기가 영남아파라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어디 동인이고 경상도 사람들이야. 여기는 서인이고 주로 경기나 충청이나 경기 쪽 사람들이다. 근데 특히 이제 여기 동인이 남인과 서인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 여기 보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얘네 이황을 따르는 애들이 남인, 조식을 따르는 애들이 북인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하면 돼요. 뒤로 가면 더 있거든.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알아두면 돼. 오케이? 동인과 서인이 왜 나뉘었고 결국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구나 까지 알면 되겠어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